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이 날이 굉장히 기대가 됐어요. 굉장히 설렜고요. 왜냐하면 저희 최종 꿈은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강연하는 것이 저희 꿈이거든요. 오늘에서 이렇게 저희 꿈에 다가가게 된 거라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0대가 되면서 다들 한 번씩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유학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유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돈이 없는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제가 저비용으로 유학을 다녀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는 올해 28살로서 9년째 대학생활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시는데 저는 해치지 않습니다. 경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2015년부터 19년까지 5개국에서 5년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낸 5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대부분 비용을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 대학교 학사 과정은 보통 1억 내외 비용이 발생하고요. 어학원 같은 경우는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혹시 무슨 소리 못 들으셨어요 방금? 우리 부모님 등골 휘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유학을 생각했을 때 사실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명확한 꿈을 가지지 않고 그냥 단순히 어학연수, 해외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께 죄스럽더라고요. 막상 내가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 집에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 생각날 것 같아서 집중도 안 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자급자족 하고 싶었어요. 제가 비용을 모두 마련해서 어떻게 갈까라는 생각 중에 워킹홀리데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요. 합법적으로 일을 하게 해주는 그런 비자가 발급이 되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주로 대상은 대학생들이고요. 여러분들 외국어 대학교 학생으로서 다들 해외 취업 그리고 해외 유학에 대해 다들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주제가 돈 없는 대학생이잖아요. 제가 돈이 실제로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빵꾸 난 거 귀여운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파산했다는 표현 써보신 적 있으세요? 친구끼리 야 술 한잔 하러 갈래? 미안 나 파산했어. 근데 이런 표현은 진짜 파산한 사람에게 무례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7달러 20센트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때 돈도 없었고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문이 닫혀진 가게 앞에서 와이파이를 끌어드는 중에 때마침 맞은편에 카지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아시죠? 성냥을 켜서 그 따뜻한 불꽃 속에 음식 그리고 가족들. 근데 저는 카지노와 7달러를 보면서 그 성냥팔이 소녀의 느낌을 느꼈어요.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카지노 가면 내가 슬롯머신 땡겨서 돈 딸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또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복권을 사는지 이제서야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7달러로 카지노를 가지 않고 치즈버거 사 먹었습니다. 결국에 그냥 배가 고팠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해외 정착 전략을 총 3가지를 크게 분류해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간 국가는 호주였습니다. 30만 원을 들고 갔어요. 단순히 비행기 발권, 편도권, 당연히 편도권이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보험, 그리고 비자 비용 이렇게 다 쓰니까 정말 30만 원밖에 안 남더라고요.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선택지가 없었어요. 호주도 사람 사는 데니까 설마 캥거루만 있겠어요 거기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세웠던 전략은 숙식이 제공되는 일자리를 얻는 거였어요. 제가 캔버라 쇼핑센터 밑에 있는 일식집에서 일했습니다. 방금 이 시국에? 라고 하셨는데 이 시국 아니고 저 시국이었어요. 이때 당시 양국이 상호적으로 관계가 좋았고요. 제가 일식집에서 일했고 2개월간 순수하게 일했는데 5,200불을 모았어요.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되죠.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제가 하루에 과소비를 하면은 1달러 초콜릿 사 먹는 돈, 그날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다, 보상을 받아야겠어, 그러면 과자까지 얹어서 2달러 이렇게 소비했거든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한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워킹홀리데이 하면 솔직히 어학연수 그 영어적인 발전에서 기대를 하고 가세요. 근데 영어적인 부분에서는 좀 제한적이고요. 또한 게다가 일을 8시간 동안 일했는데 일자리에 있는 사람이 또 집에 가니까 또 있어요. 그리고 저는 거실 쉐어를 했거든요. 제 방이 또 없어가지고. 그래서 개인 생활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끌어모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기회는 많이 없어요. 이러한 기회는 사실 희박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volunteering이라고 해서 아까 뉴질랜드 사진 보셨죠? 뉴질랜드는 40만 원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던 거죠. 파산한 사진.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당장에 숙소가 필요했는데 제가 머물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돈이 없어서 너희에게 노동력을 지불하고 혹시 방을 한 개 내줄 수 있어? 오케이 합니다. 걔네들이. 보통 게스트하우스가 운영되는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인건비를 절약하고자 사람을 구하고 노동력을 지불하는 대신 자기들은 돈을 주지 않고 숙소를 제공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일했던 시프트고요. 이 일을 하루 만에 그만뒀어요. 제가 투자한 노동력과 그 가치가 상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조금 더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좀 더 좋은 질에서 생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에 대한 가치를 깨달았죠. 그래서 발런티어링이 이렇게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학에 조금 더 늘리고 싶으시면 이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백패커스나 게스트하우스에 가시면은 모두들 외국인들 또 이제 다 여행 오신 분들이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입 닫고 무건 수행하고 싶어도 입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어 늘리기는 좋지만 삶의 질적으로는 좋지 않아서 그렇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어이구. 이거는 여러분 토익 RC 지문의 구인 광고 파트 7이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게시판에 붙어있는 구인 광고를 본 것인데요.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됐어요. 그래서 연락이 한 군데 닿았습니다. 일식집이었어요. 이건 2016년 시국이었죠. 네. 이 매니저가 저랑 인터뷰를 하면서 너 합격, 내일부터 일해. 근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I am homeless 도와줘 라고 했습니다. 다스케테 구다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그 레주메 뒤에 주소를 적어주더라고요. 그리고 2개월간 신세를 지내면서 여기 보이면 돈봉투거든요. 이게 제가 기념하고자 사진을 촬영했는데 오늘에서 이 사진이 활용하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쓰일 줄 몰랐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친구였고 이렇게 돈이 없을 때는 상대방의 빚을 지고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제가 이용한 방법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여러분의 사정을 얘기하면 됩니다. 외국과 우리의 차이점은 월세가 아니라 주 단위로 렌트비를 내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렌트비는 낼 수 있는데 계약 그 보증금이라고 하죠. 보증금을 낼 수는 없어. 조금 혹시나 나중에 내가 갚아도 될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거의 한 100에 95는 그냥 그래? 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조심스러우신 분들은 너 여권 좀 찍어도 돼? 사진으로 아니면은 계약서 작성하자 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전략을 알아봤어요. 제가 해외에서 일하면서 직업 가치관이 형성되었는데 이렇게 도전을 망설이시는 우리 후배님들께 한 가지 메시지를 올리고 싶어서 네, 준비했는데요. 제가 돈이 궁했던 시절이에요. 뉴질랜드에서 거의 주 단위로 일주에 200만 원씩 벌었어요 제가. 근데 하루에 한 16시간, 18시간 정도 일을 했어요. 18시간, 16시간이네요. 네, 8시부터 자정까지 일을 했죠. 근데 이게 체력적으로 부담이 오더라고요. 2개월 정도 일을 하니까. 그래서 너무 지쳐 있을 때 이때 이제 점심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는데 제가 점심을 먹는 거 대신에 휴식을 좀 취해야겠다 해서 바깥에 나가서 좀 쉬기로 했어요. 공원에서. 네. 이때 제가 느꼈던 건 식물은 이렇게 느끼는구나. 제가 광합성하는 느낌을 느꼈어요. 그 햇빛 하나하나의 피부 조직 세포가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행복했어요. 3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일을 하러 갔죠. 일을 하러 갔는데 그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니까 너무 불행하더라고요.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어요. 왜냐면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돈을 버는 과정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르게 접근해봤죠. 내가 일확천금을 얻지 않는 이상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일터에서 보내야 되는데 이러한 일자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내 인생이.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행복은 도전하는 것에서 나왔고요. 저의 도전은 이제 여행이었죠. 히치하이킹으로 뉴질랜드 전국을 돌았습니다. 대략 30명 가까이 되는 운전자를 만났고 좋은 추억도 공유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었어요. 군대 다녀오지 않으신 남학생분들 손 들어보실래요? 부끄러운 거 아니니까. 얼마 안 계시네요. 네, 맞네요.
여러분들 이런 막연한 생각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놀아도 난 군대 갔다 오고 나면 정신 차리겠지. 아닌가요 다들? 사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뭐 정신 차릴 케이스긴 하지만 저희 친구들을 보면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또 혹시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유학 갔다 오면은 언어 잘하시겠지.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가면은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국인들 엄청 많고요. 그렇게 어울리게 되면은 성장이 없죠. 해외 생활도 똑같아요. 해외 가서 물 먹고 오면은 머리도 커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 찾겠지. 근데 아니었어요. 저는 좋아하는 일이 이렇게 삥 하면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해외 2개국에서 거주하면서 일했던 리스트입니다. 총 15개 직장에서 일했고요. 기간은 여기 비고랑 보시면 일주일 추노, 2개월 해고, 일주일 추노, 2개월 해고. 이거 루틴은 아니고요. 이게 루틴이면 약간 좀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이죠. 네, 마음에 드는 직업도 있었지만 저에게 가까우신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야 남식아, 너 그렇게 짧게 일하면은 나중에 이력서에 한 줄 적을 수 있겠어? 너 좋아하는 거 찾겠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정계에 입문하신 분이죠. 안철수 씨. 근데 이분이 원래 유명하신 걸로는 백신 프로그램 만든 걸로 굉장히 유명하세요. 근데 여기 있는 책 한 구절에 어떠한 말이 있어요. 이게 저에게 stuck in my head. 죄송해요. 이렇게 한글이 안 떠올라서 굉장히 그 구절이 머릿속에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어떤 거였냐면 이 직원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안철수 씨가 백신 만들기 전에 의사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한 10년간. 사장님, 만약에 그 의사라는 시간을 만약에 백신 만드는데 쏟았으면 훨씬 더 성공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안철수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점, 또 이제 뭐 상대방을 대하는 점, 그리고 또 갇혀 있으면서 뭔가 도전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 내가 백신을 만들게 해주었고 거기에서 배웠던 것들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로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거다. 그래서 지난날에 버린 경험은 하나도 없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 책을 일병 때 군대에 있을 때 봤거든요. 군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간만 가면 성공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배님들. 근데 저도 사실 그 말을 믿고 중간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이 저의 가슴에 불을 지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하는 그런 하찮은 일도 계속 이제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경험을 했을 때도 처음에 내가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좋은 걸 찾겠지라고 했는데 안 찾아지길래 제가 그러면은 전략을 좀 바꿔봤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지워나가보자. 최대한 많은 일을 하면서 싫어하는 것을 지워나가보면 내가 좋아하는 게 나중에 남게 되겠지 라고 하게 되어서 저는 이제 뭐 서비스직, 혹시 고객을 응대하고 또 사람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랑 잘 맞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여행을 하는 것도 좋아해서. 그래서 현재 저는 해외 항공사 승무원으로 진로를 방향 설정하였고요. 그 꿈을 향해 현재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두 가지 해외 정착하는 방법과 저희 지역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아직 청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요. 여러분들 굉장히 아름다운 나이기 때문에 뭐든지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마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셨는데 좋은 시간, 좋은 영감 얻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화 보이남 지뷰였고요. 저희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폴란드 오브리그란 게 뭔가요? 제가 폴란드 교환을 갔을 때 그 취미생활을 먼저 찾기로 했어요. 이게 뒤에 슬라이드가 있는데 사실 유럽 축구에 대해서 동경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축구 인프라를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상위 5부 리그에 제가 소속되어서 활동했고 또 이제 대학교 축구부에 좀 스카웃이 되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설명해드리려고 했던 게 이 친구가 4부 리그에 소속된 친구예요. 4부 리그부터는 이제 급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능을 살리게 되면 교환학생 가서도 충분히 뭐 돈을 벌면서 생활할 수 있다. 이 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했고 그 유럽에서 생활한 거를 제가 그냥 취미 삼아 그냥 업로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 제가 성실성의껏 정말로 이제 후배님들께 답변해 드릴 테니까 혹시 이렇게 찍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세를 듣고 저도 지금 지갑에 2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와닿았는데 한솔 학생입니다. 그러면은 이 새벽 학생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금 수상한 학생들은 잠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